이제 5G 이동통신입니다. 뭐 이제 5G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최근 들어서 뭐 최근은 아니고 한 작년쯤부터 해가지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5G 이동통신이라고 해서 뭐 5G가 뭐 이전 세대가 이제 뭐 3G였고 뭐 4G로 넘어오고 이제 5G다 해서 뭐 이제 다음 세대 이 G라고 얘기하는 게 제네레이션의 약자거든요. 제네레이션의 약자인데 5G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5세대 모바일 통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세대는 뭐 이제 4G라 해서요. 뭐 이제 4G라고도 얘기하고 뭐 LTE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뭐 핸드폰에 LTE 써가지고 많이들 뭐 좀 편리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데, 이 LTE 다음 세대가 이제 5G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용화가 되었죠. 상용화가 되었고 뭐 이제 뭐 여러분들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이제 5G 서비스를 뭐 이제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한 5G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뭐 당장 뭐 여러분들 뭐 핸드폰 사러 가실 때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뭐 5G 폰이 아니면은 뭐 할인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쓰라고 해가지고 쓰는 건데 이제 대체 왜 이 5G가 무엇인지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타전공 학생들도 좀 들을 수 있는 레벨 수준에서 이제 강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5G에 대해서 좀 5G가 무엇인지 그리고 5G의 어떤 핵심 기능들, 핵심 기능 같은 것들을 뭐 이제 키워드별로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G라는 건데요. 이제 5G에서의 뭐 이제 오피셜 텀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G는 이제 5세대 통신입니다. 5세대 통신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4세대 통신이 뭐 LTE, 롱텀 에볼루션이라는 어떤 기술명이 있듯이 5G에도 뭐 어떤 기술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New Radio라고 해서 요런 NR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NR, New Radio. 그래서 뭐 이게 뭐 New Radio라는 의미가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뭐 어떤 라디오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단순히 이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뉴 라디오 NR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그런 단순히 이제 5G가 주파수 대역을 다르게 사용한다 해서 이제 뉴 라디오 NR이라고 붙은 건 아니고요. 어떤 뭐 다양한 기술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5G에서의 뭐 우리가 4G를 LTE라고 하는 것처럼 5G는 우리가 NR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R의 뭐 대표적인 주파수 대역을 보시게 되면요. 뭐 이제 기존의 LTE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 그리고 뭐 이제 66GHz 이상의 어떤 새로운 대역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다른 주파수 대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단순히 보면은 사용 주파수 대역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주고받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G는 뭐 이제 뉴 라디오 기술. 그래서 뭐 뉴 라디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좀 더 많아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디오만 이렇게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해서 뭐 그냥 라디오 기술을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포괄적인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술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3GPP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표준화 단체거든요. 표준화 단체. 여러분들 기술 표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그 통신 표준을 우리가 연구하는 그룹입니다. 3GPP라고 해서. 그래서 3GPP가 여러분들 뭐 3G, 4G, LTE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그룹들이 다 정의를 했고요. 5G를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 3GPP에서 5G 네트워크를 논의할 때 이 세 가지 요구 사항은 반드시 만족시켜 주자라고 얘네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5G를 이해하시면 있어서 이 세 가지 어떤 요구 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뭐지 EMBB라고 해서 Enhanced Mobile Broadband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enhanced 이제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게 이제 5G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수치들입니다. 자, 20기가 bps. 자, 이거는 무엇이냐? 비트 퍼 세컨드거든요. bps가. 그러니까 초당 몇 비트를 보냈냐? 몇 비트냐면 20기가 비트예요. 20기가 비트. 20기가 비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바이트 단위로 많이 하니까 뭐 초당 뭐 이제 1.2 기가바이트 초당. 예. 요 정도를 전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EMBB가 정의하는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 20기가 bps 맥시멈 다운로드입니다. 다운로드.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20기가 bps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뭐 몇 초면은 뭐 이제 영화 한 편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단위 면적당 뭐 이제 10mbps 정도. 그러니까 그 1m 곱하기 1m 그냥 단위 면적당 약 10mbps 정도를 전송 속도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50km/h로 달리는 어떤 이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 목표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5G 기술 이 표준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다 만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AR, VR. 여러분들 AR이나 뭐 VR 예약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가상현실, 뭐 혹은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영상 여러분들 뭐 일반 영화 같은 것들은 뭐 많아야 뭐 3, 4기가 용량이 3, 4기가 정도 보는 건데 AR이나 V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그거의 배로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요구 용량을 따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서비스에 주기 위해서 뭐 스트리밍으로 우리가 뭐 VR을 한다, VR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면은 좀 굉장히 높은 어떤 다운로드 수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뭐 어떤 공연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을 뭐 고화질로 우리가 감상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통신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지 우리가 좀 지연 시간 없이 이렇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MMTC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MMTC는 이제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 단위 킬로미터당 그러니까 1km 곱하기 1km 안에 총 100만 대 밀리언 100만이거든요. 100만 대의 기기가 연결성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즉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통신 여러분들 뭐 옛날에 지금은 좀 덜 할 것 같은데 뭐 옛날 3G나 4G 뭐 3G 폰 쓰셔본나 뭐 이제 4G 초창기 때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제 도심가들 있잖아. 도심가 뭐 핸드폰 쓰시다가 이제 도심가 예를 들어서 뭐 건대 입구 혹은 뭐 어떤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10월 뭐 12월
30일. 31일이죠.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광화문. 요런데 가면 어떻게 되죠? 어때요? 핸드폰 진짜 안 터지거든요. 인터넷도 엄청 안 돼요. 엄청 느려요. 자, 이러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범위는, 대역폭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유저들이 몰리게 되면은 이걸 나눠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는 조금의 파이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연결성이 뭐 연결이 되다 인터넷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5G 네트워크 안에서는 단위 킬로미터당, 그러니까 1km 1km 안에는 총 100만 대의 머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센서, 뭐 어떤 객체들, 모든 객체가 100만 대까지 연결성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즈 케이스로 보면 뭐 이제 센서가 굉장히 많은 경우들, 뭐 이제 어떤 이헬스라든지 뭐 스마트 농업, 스마트 유통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이제 물건들마다 뭐 혹은 뭐 단위 어떤 그 간격마다 뭐 어떤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의 어떤 그 지대에서 이제 좀 많이 어떤 센서 같은 것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통신 속도가 많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5G 네트워크에서는 이 MMTC라는 어떤 요구사항으로 둬가지고 총 킬로미터당 100만 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제한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5G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URLLC라고 해서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레이턴시가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연 시간, 이 라디오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지연 시간이 뭐 이제 1ms, 1ms 하면 굉장히 낮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통신을 보내면은 즉각 바로 그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1ms.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면은 1ms 안에 도달이 해야 되고,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 울트라 릴라이어블, 안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데이터 같은 거 막 보낼 때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뭐 이제 아까 말했는데 뭐 새해 넘어갈 때 이제 카카오톡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면 어떻게 돼요? 트래픽이 엄청 몰려가지고 전송이 안 되죠? 한참 있다 전송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러한 내가 전송을 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축 놀라서 그 뭐 어떤 데이터가 깨지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도달이 돼야 되고 그게 낮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즈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어떤 뭐 드론 같은 거 혹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순간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잘못 전달되거나 혹은 데이터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데이터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유즈 케이스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요구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도. 그래서 이 5G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5G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이것도 3GPP에서 정의한 어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에서 그 중요한 그 성능 척도의 중요한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5G 성능 지표를 보시게 되면 뭐 최대 전송 속도는 뭐 20GBps, 뭐 연간 내 속성들이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체감 전송 속도 뭐 100에서 1GBps 정도. 자,
여기 차이가 왜 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차이.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뭐 이제 대역폭 사이에서 대역폭은 이렇게 한정적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이제 20기가 bps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나눠 먹기도 하고 여러 유저가 나눠 먹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전처리를 한다고 할까요?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하는데 그냥 바로 전송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어때요? 어, 어떻게 전송이 되죠? 내가 전송을 하면은 기지국을 거쳐서 기지국에서 코어망 거쳐서 라우터 거쳐가지고 다른 기지국에 거쳐서 뭐 어떤 데이터 센터 거쳐서 다른 최종적인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으로 도달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러한 뭐 중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성능 그 체감 전송 속도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최대한은 뭐 20기가 bps 그래서 뭐 체감적으로는 뭐 1기가 bps 정도를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주파수 효율성은 뭐 이제 4G 대비 뭐 LTE 대비 3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제 500km로 달리는 어떤 이동체에서도 끊김없는 어떤 통신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고 지연 시간은 1ms 이하. 그리고 최대 기기 연결 개수는 뭐 여기 10의 6승, 이게 10이 6승입니다. 그래서 100만 개, 킬로미터당 100만 개 정도. 그리고 에너지도 좀 4G 대비 100배 정도의 아래로 이제 좀 에너지 효율을 좀 높였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 용량 면적당 해서 뭐 단위 면적당 뭐 10Mbps 정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러한 성능 지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4G에 대비해서 뭐 이제 굉장히 많이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5G 지금 핸드폰 쓰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핸드폰 쓰고 계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성능 지표들 만족한다고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5G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는 됐다고 하지만은 이제 반쪽짜리 상용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용화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 지금 이제 단계가 그 5G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진 않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모바일 핸드폰을 가지고는 여기에 나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서는 이러한 성능 지표를 만족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핸드폰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20기가 bps를 쓸 거예요. 혹은 뭐 1ms의 전송 지연을 가지는 어떠한 뭐 어플리케이션을 쓸 건가요? 뭐 그런 것들은 뭐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5G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유저 입장에서 5G를 체감하시기에는 많이들 뭐 그렇게 체감이 별로 안 되실 겁니다. 이 5G 자체는 지금 그 유저들 핸드폰을 쓰시는 일반 유저들에서는 기존 LTE 대비해서 체감이 많이 안 되실 거고요. 어떤 비즈니스 영역 지금 보는 뭐 어떤 스마트 시티라든가 뭐 혹은 스마트 팩토리 혹은 뭐 이제 전자상거래 이러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떤 5G가 가지는 장점이 극대화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모바일 사용하시는 모바일 유저들, 여러분들 일반적인 핸드폰 사용하시는 유저들은 LTE 대비해서 그렇게 체감을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핸드폰 바꾸시는 분들은 5G 폰 사지 마세요. 5G 폰 비싸기만 하고 지금 뭐 어떤 크게 LTE 대비해서 크게 뭐 어떤 혜택이 있다? 속도가 빠르다? 뭐 속도는 빠르죠. 근데 LTE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지금 체감적으로. 그리고 뭐 5G 기지국은 지금 많이 깔리긴 했지만 뭐 5G가 기지국이 아직 전국에 다 깔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요금만 비싸지 뭐 이제 5G 폰은 안 쓰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지나가면 하는 얘기였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5G는 이러한 성능들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5G에 나오는 핵심 기술들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펙트럼 옵션입니다. 첫 번째는 스펙트럼 옵션이라고 해서, 자, 이제 아까 5G는 제가 특정 주파수 영역 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옵션들을 줘서 주파수를 쓸 수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LTE에서 사용되는 영역, 그리고 5G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주파수 영역, 영역처럼 다양한 주파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주파수라는 것을 뭐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주파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높은 주파수를 가진다 하면은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통신 속도를. 높은 주파수,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높은 주파수에다가 신호를 보낸다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데이터 레이시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멀리 가지 못합니다. 멀리는 못 갑니다. 신호 자체가 높은 주파수에 쏘면은 별로 못 나가요. 여러분들 초음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뭐 초음파라는 건 이제 전송 거리가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내는 뭐 목소리나 뭐 이제 사운드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초음파에 비해서는 좀 멀리 가게 되죠. 어떤 신호 자체가.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래서 뭐 이제 그 주파수별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높은 주파수는 속도가 빠른데 멀리 가지 못하고, 낮은 주파수는 속도는 낮은 대신에 멀리 보낼 수 있고 안정적입니다. 예, 이런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5G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 보시면은 뭐 이제 1기가 이하 대역대, 6GHz 대역대, 그리고 20에서 90GHz 대역대 다양한 스펙트럼 옵션을 줘가지고 상황에 맞게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기가 이하 대역대는 이제 광역, 넓은 공간, 넓은 뭐 어떤 거리를 뭐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대역을 사용해가지고, 뭐 6GHz 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도심 거대 기지국 정도. 그러니까 뭐 이거 1기가 이하 대역대면 뭐 도시 광역이니까 도시를 뭐 이제 한 뭐 10개 분량이다 하면은 이제 6GHz 대역은 뭐 이제 도시 1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이제 6GHz의 신호를 실어서 우리 전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제 20이나 90GHz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어떤 주파수 대역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높은 대신에 굉장히 좀 신호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데이터, 뭐 어떤 홈 네트워크라든지 뭐 그라든지 어떤 뭐 공장, 이런 실내, 이런 데 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기술은 뭐 이러한 주파수 대역 옵션을 줘가지고 우리가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옵션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기가, 5GHz 대역, 3GHz 대역, 3기가 아래 헤르츠 대역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케줄링을 좀 더 다양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준 문서에 보시면은 3기가 아래를 위한 뭐 어떤 데이터 스케줄링, 뭐 어떤 뭐 3기가 이상을 위한 데이터 스케줄링, 그리고 뭐 28기가 이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새롭게 들어온 건데요. 그 밑에 대역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3G나 LTE에서도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5G 들어오면서 새롭게 채택된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높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이 대역대를 사용할 때는 뭐 어떻게 스케줄링을 해라 하는 식의 어떤 그 스케줄링 옵션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다양한 주파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5G에서는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빔포밍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28GHz 대역.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28GHz 대역에서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 기술이에요. 굉장히 높은 그 주파수 대역대입니다. 요 주파수 대역대에서 통신은 기존에는 원래 통신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통신을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보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가 원래 이제 안테나에서 신호를 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28기가 이렇게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막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신호가 멀리 가지를 못해요.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 대역대에서 통신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신호를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안테나에서 신호를 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광역으로 이렇게 퍼지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신호를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빔을 형성해서 파워를 집중을 시킨 거예요. 이쪽으로 집중을 시켜서 한쪽으로 쫙 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신호가 빔을 형성하면서 조금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신이 가능을 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빔포밍 기술이라는 게 이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효율을 위한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마이모라고 해가지고 이제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안테나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요 그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뭐 다 이해하시지 말고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테나를 여러 개 둬가지고 빔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여러 대의 뭐 어떤 그 단말들이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빔을 형성하면 어떤 게 좋으냐 하면은 원래는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쏘게 되면은 한쪽 빔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유저가 4명이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역폭이 있다면은 이거를 나눠 먹어야 돼요. 하나는 얘, 하나는 얘, 하나는 얘, 하나는 얘 이런 식으로 4개가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빔을 형성해서 쫙 전송을 하게 되면은 자, 그림을 여기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그림을 이렇게 하나 빔을 2개를 생성해서 하게 되면은 파이가 일단 2배로 늘어난 거고요. 여기에서 이 2대는 하나에서 2명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고요. 이 빔에서는 하나에서 2개가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빔포밍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 고주파수 대역에서 우리가 통신이 가능해지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마이모 기술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주파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제 핵심 기술이 새로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밀리미터 웨이브가 고주파수 대역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5G에서 새로 들어온 주파수 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파수 대역을 위한 통신 기술들도 많이 정의되어 있어요. 5G에. 그래서 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의 통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건 상용화가 덜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통신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통신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신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뭐 어떤 그 중계기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그 5G 중계기가 거리가 낮은 만큼 따닥따닥따닥 설치가 돼야 돼요. 이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을 서비스를 해주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때야 돼요? 돈이 굉장히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가 덜 되었습니다. 이건 뭐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국에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어떤 그 중계기를 깐다는 거는 좀 많이 힘든 내용이고요. 어떤 뭐 스마트 시티, 그 어떤 좀 한정적인 시티라던가 시티 중에서도 뭐 일부 지역 정도에다가 이런 5G 중계기를 좀 다닥다닥 설치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거나, 혹은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뭐 하나의 공장 안에서 이런 뭐 어떤 5G 중계기를 이렇게 막 설치를 해서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해서 이제 아무래도 상용화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기술 뭐 이제 빔포밍 기술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5G 기술 중에. 자,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내에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의 요건들을 QoS, 이제 QoS라고 하면 퀄리티 오브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QoS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예제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뭐 통신을 사용하는 다양한 응용 유즈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일반적인 뭐 단말에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 20Gbps처럼 뭐 통신 속도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고, 혹은 뭐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된 어떤 뭐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해 볼게요. 스마트 팩토리일 경우에는 뭐 어떤 통신 속도들보다는 많은 수의 센서들의 연결성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뭐 어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통신 속도랑 뭐 이제 어떤 그 개체 수, 단위 면적당 인터넷 연결 가능한 개체 수들보다 어떤 그 밀리미터 그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지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서비스 단말들, 혹은 통신 서비스 유즈 케이스별로 중요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떤 뭐 퀄리티, 그 서비스의 뭐 어떤 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G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4G 망이 있죠. 인터넷 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뭐 이제 유즈 케이스별로 뭐 따로따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동일한 QoS 정책을 이용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QoS 정책을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의 뭐 공통된 QoS 정책을 가지고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질의 서비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LTE 쓰고 있는 핸드폰 혹은 이랑 저기 어딘가에 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뭐 어떤 센서들이 있다 하면은 그 센서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뭐 이제 LTE망이나 똑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5G에서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망을 개개인별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단말을 위한 어떤 망, 그 센서들을 위한 센서 전용 망,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망 해가지고 이러한 망을 우리가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망을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별로 유즈 케이스별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동일한 망이 아니라, 물론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망이 되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가상화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전용망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나의 망이 있다. 뭐 이제 밴드위스로 보게 되면 하나의 망이 있으면은 하나의 동일한 망인데 어떤 통신 속도가 중요한 놈을 위해서 일부분, 이쪽은 뭐 이제 단말을 위한 망으로 내가 관리를 하는 거고, 뭐 일부분은 뭐 MMTC로, 그러니까 센서를 위한 망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뭐 일부분은 내가 뭐 자동차를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망으로 관리를 하고 최적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망을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기존 4G 망보다 5G 망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응용 서비스별로 그 망을 개개별로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마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뭐 이제 주파수 관련된 방식인데요.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거는 좀 많이 물리적인 얘기를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이제 주파수 효율성을 업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망에서 옛날에는 뭐 동시에 2개밖에 보내지 못했다 했는데 5G 기술에서 이 노마라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뭐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뭐 8, 총 8명이 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파수 효율성이 같은 속도로 총 8명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어떤 주파수 사용함에 있어서 효율을 많이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5G의 핵심 기술들을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그 5G에서 나오는 핵심 지표들 있죠. 이러한 지표들을 우리가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5G 기술, 수많은 기술 중에 정말 일부분들만 소개를 시켜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5G 표준 문서라든지 논문 같은 걸 좀 참조해 주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